부회장의 첫 번째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뒤 가짜 옥중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가짜 옥중 편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진짜 이재용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이 옥중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의 허를 찌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상태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 사면하라, 풀어줘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여러 개 등장하는가 하면 지금 여론조사에도 압도적으로 이재용 구속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이 전격 공개한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근 카카오톡,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용이 옥중에서 보냈다는 가짜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이런 가짜 편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옥중 특별회견문 등의 제목을 단 이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말을 사서 정유라 씨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냐, 영재센터에 기금을 지원한 것은 기업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다른 나라로 가겠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 보고 차라리 본사를 뉴욕으로 옮겨라, 이런 의견을 낼 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심리를 읽고 이런 가짜 옥중 편지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노력으로 이룩한 삼성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킬 수 없다, 제3국으로 본사를 옮겨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이재용이 작성한 것처럼 된 이 글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등장하자 삼성전자는 변호인을 통해서 진짜 이재용의 옥중 메시지를 오늘 공개한 겁니다. 자,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별도로 옥중 회견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입장, 이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앞으로 공개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이재용의 메시지는 사실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재용은 역시 무서운 사람입니다. 뚝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구속 이후 첫 번째 메시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왜 밝혔을까요?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서초 사옥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원한 것은 바로 재판에서 판사가 이 준법감시위원회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의 준법위 활동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끝났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이 석방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판사가 언급했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중단되는 게 아니냐,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역으로 이재용은 무슨 말이냐, 준법감시위원회 내가 지원 계속한다, 계속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구속됐지만 삼성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의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가고 또 기사 댓글을 보면
문재인 때문에 이재용이 이렇게 됐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구속을 반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묘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숨어있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겠습니까만 지금 국민들 중에는 우리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차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확인한 이 메시지,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안을 통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할 것이다. 준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기업인들 또 해외의 통신들은 이재용 케이스를 상당히 의아하다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계가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 또 사법부에 허를 찌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 간부 인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빠르면 2월 초쯤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자,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그리고 이 검사 중에는 검찰 빅4 중에서 3개를 여기만 정말 운 좋은 검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몰락과 함께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는 정말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회의 수사팀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방을 단체로 찾아가서 단체로 집단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마땅치 않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차장검사에게 다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차장검사도 무혐의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몰릴 대로 몰린 이성윤, 그래도 결재를 하지 않고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수사팀 전원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과거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추가로 해서 이성윤 검사장 방에 몰려가서 집단으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것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제 잡지도 못하고 무혐의 결재를 해달라고 이렇게 후배 검사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글을 올렸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추가로 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른 기소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잡으려다 최강욱 잡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성윤이 언제까지 버틸지를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검사 간부 인사와 별도로 이성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외에도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동원된 것이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성윤 그래도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나가는 날 이성윤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윤 지검장 완전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 검사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방을 찾아가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해달라고 집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검사 전원은 지난주 후반께 이 지검장 면담을 요청하고 검사장실을 찾아가 직접 채널A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 검사들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왜 더는 결재를 미뤄서는 안 되는지까지 상세히 집단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성윤은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여전히 결재는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참다 못한 검사들의 집단 요구, 현재 형사 일부 수사 검사들과 예전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까지 이 지검장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변필건 형사 1부장 검사가 동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성윤이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론 결재를 뭉갠 지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성윤은 지난해 12월 초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검사 대신 최성필 2차장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최성필 2차장 검사까지도 수사팀이 작성한 100페이지가 넘는 무혐의 이유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팀 말이 맞다, 수사팀 결론이 옳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성윤은 이 최 2차장 검사의 의견 보고를 받고도 여전히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동훈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있을 동안 이것 말고도 청와대 수사 등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검사장이 반문연대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독한 검사일 뿐입니다. 한번 찍혔습니다. 자, 이성윤은 어쩌면 한동훈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수사를 하면 참 잘합니다. 엘리트,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은 뭘 맡기만 하면 결론을 잘 못 냅니다. 채널A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한동훈은 엮지도 못하고 공소장에 이름도 못 쓰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웅 지금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을 어제도 받았습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과정에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형사 1부 지난해 4월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 4.15 총선 후보자 신문이던 지난해 4월 3일 쓴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겁니다. 자, 이 글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자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을 공격하다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윤석열 본인 이런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다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이성윤은 엑스맨,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의 엑스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사장으로서 이렇게 임기 말기 곧 바뀌겠죠. 이렇게 후배 검사들로부터 집단 망신을 당한 그런 지검장도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참 독특합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 같다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서초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이 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에 재수사를 맡길 것으로 보였지만 부글부글 끓는 검사들 때문에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채널A의 특종으로 시작된 새로 드러난 충격적 사실들. 자, 동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갖고 있던 핸드폰에 촬영된 30초짜리 동영상.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치 추적 시스템 GPS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그전에 비해서는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이 택시기사는 12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용구 차관은 검찰의 수사망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묘한 관계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이 장관직을 그만둘 테고 박범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그 과정에서 이용구 차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용구 차관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조만간 차관직을 물러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논란에 휩싸여서 차관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의원도 폭행과 관련돼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시생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무슨 폭행 관련자들의 소굴인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용구 차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만 보면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택시기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핸드폰에 삭제됐던 이 동영상이 복구됐습니다. 자, 당초 이 블랙박스 택시 안의 블랙박스에서 이 녹화됐던 영상입니다. 이걸 택시기사가 이 전문가에게 가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뒤 블랙박스 영상은 사라졌고 핸드폰 영상도 이 이용구 차관과 합의를 보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은 복구에 실패했지만 이용구 차관의 폭행 과정을 촬영한 핸드폰 영상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이용구 차관이 이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제출받은 이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폭행당한 당시의 정황이 담긴 이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은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관련 없이 이용구 차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 시스템 GPS 자료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해서 당시 이용구 차관의 폭행이 운행 중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정차 중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과 GPS상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용구 차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용구 차관을 곧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물증이 확보됐는데 부르지 않으면 더 문제입니다. 이용구 차관 변호사 시절이긴 하지만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단단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영상도 있고 GPS 자료도 있고 물증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차관의 집이 있는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는 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인 SD카드를 받아서 동영상을 찾으려 했으나 0GB로 표시되면서 그냥 택시기사한테 돌려줍니다. 택시기사는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갑니다. 이 블랙박스 업체는 2차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택시기사한테 확인시켜줍니다. 당시 이 택시기사는 이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뒤 이용구 차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진해서 이 핸드폰 영상을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삭제된 휴대폰의 영상이 검찰 포렌식 작업으로 복원됐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 P가 아니라 운행 상태인 D에 올려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 택시기사는 신고 당시 경찰에 이 차관이 운행 도중 택시 문을 열었고 자신이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출두해서는 이때는 합의를 본 뒤입니다. 혼잣말로 욕설한 것 같았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복구 뒤에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봐준 겁니다. 자, 이렇게 물증이 나오면서 서초경찰서는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서초경찰서 서장과 이 수사팀장이 다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봐준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 문제로 경찰은 상당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을 공격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대복수전인가요? 아무튼 이용구 차관 검찰 중앙지검에서의 완전히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는 시절,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실었던 칼럼이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을 걱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인권 변호사가 지금 인권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TV조선이 보도한 의정부 교도소의 사례를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2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일개 지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달 출소한 한 재소자,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터진 것은 지난 12월 중순쯤부터 재소자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 교도소에 있었다는 한 재소자는 한 달 동안 마스크 한 장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빨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달 재소에 나왔으니까 최근의 일입니다. 자, 아무리 이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교도소 또는 뭐 구치소 이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단 감염되면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간식비만 뭐 1200만 원, 그런데 마스크 구입비는 900만 원. 자, 한 달간 마스크보다도 간식을 더 많이 먹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예산 부족이라는 법무부 직원들의 변명을 본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 예산이 남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들어왔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이미 먼저 발생했는데도 손 놓고 구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습니다. 자, 어젯밤 TV조선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이 사람, 50살 이모 씨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말 재소자의 인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에 칼럼을 쓰던 30년 전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구나, 더 나빠졌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보고 있으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하던데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혼자서 그냥 밥 드시고 술 드시고 조용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치할 사람이 아니었다. 애당초부터. 사람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보면 댓글도 다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식이나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건지.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동부구치소 재소자 가족들에 의해서 앞으로 손해배상금도 물지 모릅니다. 이게 12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2명이 5100만 원을 걸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윤석열 총장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도소 구치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무능하거나 나쁜 겁니다. 자, 지금 TV조선이 보도한 이 의정부 교도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감 중인 지난해 11월 중순 결핵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넘게 독방 생활을 하면서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면 마스크. 자,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냐고 했는데 이 교도관이 마스크 빨아 쓰면 되지, 빨아 쓰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빨래비누라도 달라고 하니까 세수비누로 빨아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이 씨가 더 두려웠던 것은 교도소 내 방역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25일 수감자들의 KF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도 있었지만 교도소 측이 마스크를 확보한 것은 2주가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주 사이에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다른 교정시설의 방역도 안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 의정부 교도소 측은 해명을 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입찰 등 절차를 거치느라고 마스크 유상 지급이 늦어졌다는 해명입니다. 공급업체를 구하고 최저가로 합리적 가격으로 입찰을 받아야 하니까 진행기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감염병이 돌고 있고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재수자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의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이런 교정기관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자,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겁나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불만들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면접도 이 대화도 안 되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화통화도 뭐 힘들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그 뒤에 뭐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걸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TV조선에 나온 이모 씨처럼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안에서 제대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 법무부들 해명하는 걸 보면 동부구치소가 통제 불능이었다. JTBC의 충격적인 교도관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금은 다 잘 됐다. 어떻게 믿습니까? 출소를 한 뒤에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냐고 했는데 교도관이 마스크 빨아 쓰면 된다. 빨아 쓰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빨래비누라도 달라고 했더니 세수비누로 빨아라.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동부교도소 문제만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가 지금 위험합니다. 자, 지금도 말은 뭐 제대로 이게 KF 마스크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소송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 재소자들의 인권,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K방역 운운하면서 홍보비를 책정할 게 아니라 그 홍보비로 재소자들 마스크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